시작합니다. 왜? 자, 같이 볼게요. 오늘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 그놈의 2학기에 있는 문법의 큰 산 중에 하나죠. 단원 이름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발음 규정만 생각하는데 여기 표기 규정을 같이 배워요.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요. 그래서 특히 표기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엄청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데 그때 그 학년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표기 쪽에서 문제를 많이 내던 해도 있었어.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면서 표기 쪽 보자고 하시면 막 띄어쓰기 규범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진도 나가면 좀 면밀히 알려주세요. 이제 슬슬 나가지 않아? 한글 창제부터 나가고 있나? 뭐 하고 있어 지금? 소나기. 아직도 소나기에? 들어가 되고 하고 있어요. 모진 소리 빠진다며 1-2. 진짜요? 모진 소리 아예 하지도 않을 거라는데? 진도도 아예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락도 들어간다고 그랬어. 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같은 교과서에서는 전락해서 모든 소리까지 나갔다고 해서 저희 들어간 줄 알았어요. 모진 소리가 들어간 해도 있고 안 들어간 해도 있는데 이번에는 모진 소리 빠진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게 진도도 안 나가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이 얘네거든. 근데 봐봐. 이거 내가 진짜 인터넷에서 찾은 거거든. 나 이거 보고 진짜 성수기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반에서 애들하고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맞춤법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대학 가면요 미팅을 진짜 많이 해요. 학교별로. 아니 그런 미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대학생의 미팅은 왠지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뭔가 소개팅하고 이런 느낌으로 아는데 아니야. 그때의 미팅은 뭐냐면 커뮤니티 자체가 요즘은 이렇게 모르겠어. 대학생들이 모일 만한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 학교끼리의 교류는 정말 축제날 말고는 없어. 근데 축제날은 뭐 술 먹고 반쯤 취해 있거나 공연 보러 가거나 뭐 아니면은 막 내가 기다리던 뭐 내 친구들하고 와서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러지 남하고 대화할 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사교 모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 급을 봐요. 인서울은 인서울끼리만 해요. 그런 느낌의 이제 미팅이었는데 1학년 때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미팅을 진짜 많이 나갔어. 그냥 사람 사귀는 게 재밌어가지고.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볼 수 있거든, 거기서. 진짜 그냥 인류학자가 되는 기분이었어. 근데 왜 그런 데 가면 꼭 그런 애들이 있긴 해. 약간 막 내가 여기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겠다. 이런 좀 이상한 애가 한둘씩 꼭 섞여 있어. 이거의 취지를 모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요즘식으로 하면 카톡이 미친 듯이 오는 거지. 근데 있잖아. 나는 1학년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명한테 매여서 한 친구만 사귈 수는 없잖아. 어차피 내가 얘랑 사귀는 게 아닌데 안 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되게 실망스러운 거야. 나한테 이제 말하자면 카톡으로 문자로 일단 입냄새 한번 뿜어주셨어. 그래서 갑자기 나 바람 좀 이게 마지막 연락이었어. 카운팅 바람. 그리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나는 사범대 나왔잖아. 국어교과 나왔단 말이야. 국어교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들 막 벌벌 떨어 막 띄어쓰기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문자를 하는데 에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렇지. 나 바람을 카운팅하는 건 처음 봤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과 동기들한테 핸드폰을 돌리면서 얘를 조리돌림을 한 다음에 야, 얘 봐라. 무슨 학교 몇 학번 누구다. 이거 진짜 제정신이냐. 진짜 끝 떨어진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답장 한번 보내봤어. 다 셌어? 세어보니 몇 개였어? 라고 답장 보냈는데 답장이 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읽었어요? 모르지 그거. 그때는 확인이 안 되거든. 모르겠어. 뭐 아마 글쎄요. 이게 조롱인 거 눈치챘나 봐. 이게 뭔지는 몰라도.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 앞에 반 애들한테. 그랬더니 앞에 반 한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준 레전드 맞춤법이 있어. 방금 전에 내가 A로부터 공을 패스 봤었어. 내가 공을 패스 받았어. 아, 역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는 지하가 있구나. 봤었어. 그래요. 여러분, 친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아시겠죠? 자, 이름 다 쓰셨나요? 네임펜 없는 사람들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또 네임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규범부터 들어가면 더 어려워. 그래서 요 교과서는요, 여러분, 또 우리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놈의 노미수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나오는 학습 활동 중 일부, 예문 중 일부가 여러분들 교과서 천재 박미숙이란다. 박영목 교과서랑 굉장히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미리 한번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어차피 규범은 뭐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어려움 없이 또 우리 다음 거 적응하는데도 다음 본격적인 우리 거 적응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학습 목표는 너무 심플해. 발음 배울 게, 표기 배울 게 이게 다야. 근데 표준 발음법이라는 이름이랑 한글 맞춤법이라는 이름으로 된 규범집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세부 규범이 몇 장인지 이 정도의 문제는 아직 너네 학교에서는 안 나왔어. 막 예문에다가 이렇게 규범 막 적어준 다음에 얘가 1장이냐, 3장이냐, 16장이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근데 총칙의 1항은 매년 나와요. 그건 다른 학교도 똑같아. 총칙 1항만 좀 달달 외우고 나머지는 막 달달 몇 장, 몇 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대. 내가 거기서 걔를 읽어가면서 오늘 이해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100%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만 능숙하게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리, 표준,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이고 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네 글자로 귀결이 된다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야, 우리가 발음 왜 표준 발음해야 돼? 의사소통 잘하려고. 야, 표기 왜 표준 표기 해야 돼? 의사소통 잘하려고. 이거야. 그래서 얘는 목표는 어렵지 않으니 바로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발음을 바탕으로 표기 원리를 탐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알기 전에 약간 우리 글이 갖는 특수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 먼저 생겼어요? 글이 먼저 생겼어요? 말이 먼저 생기고 한참 뒤에 글이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자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야, 내가 있잖아.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막 발음하고 있는 모양새를 좀 봤는데 이걸 그냥 문자화하는 게 사람들이 그냥 배우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말하는 모습에서 본다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형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면서 이 기호는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쓰거라 해서 소리 나는 것까지 전부 다 적혀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글은 발음과 표기가 굉장히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진짜 특징인 거거든. 이게 왜 특징적이고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 특히 우리 또 요즘 열심히 배우는 그 CNC의 잉글리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어는 이게 안 되잖아. 잘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읽어? 베이비지. 그럼 얘는 A야? 그러면 봐봐. 얘는 얘도 토메이토라고 읽어요? 토마토라고 읽는 나라는 없어요? 왜? 영국에서는 토마토라고 하던데? 토메토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 메이러라고 하잖아요. 메이러요? 그렇게 쓸 텐데. 이거는요?
왜 얘는 아예요? 얘는 애고요. 얘는 A르고요. 그럼 얘는 A네. 페이더요? 마더 페이더요? 그러니까 똑같은 철자가 똑같은 소리를 갖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습이란 말이지.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표기만 보고 발음을 유추할 수 있다가 이 원칙 때문에 그래.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창문은요. 발음 어떻게 해요? 창문. 훌륭하다. 우리 애들이 말도 할 줄 알고. 자, 칠판은요. 칠판. 예! 다를 게 없어요.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가지고 있는 소리값을 한 번만 배우면 어떤 조합이든 다 읽을 수 있어. 얘 어떻게 읽을 거야? 이거야. 여러분, 우리 말은요. 아, 너희 한 장 넘겨야 되네. 괜찮아. 우리 말은요, 원래 소리대로 표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먼저 있었으니까 소리를 반영해서 표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발음이 같은데 의미가 너무 달라서 듣자마자 아리까리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생겼단 말이지. 헐, 저기 봐, 저기 꽃이다. 닭꼬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플라워 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표기법이 생겼냐면, 야, 이렇게 좀 헷갈리는 애들은 사람이 괜히 무슨, 잠깐만, 꽃이, 타코야키? 뭐지? 탕후루도 꽃이 아니? 라고 생각하면서 두리번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바로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성질이 급한 민족입니까? 그런 말들에 한해서 발음 말고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단어를 대상을 지칭하던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주는 표기가 그 이후 조항이 된 거야. 자, 봐봐. 얘 발음해봐. 새, 꽃이 이렇게 발음해? 책꽂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책꽂이. 얘도 어떻게 발음해요? 연필? 까기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말에는 결국 가위, 창문, 칠판처럼 태초의 첫째 목표점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얘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 원형을 좀 밝혀서 연필이면 연필, 깎는 것이면 깎는 거 까기라고 안 하고 깎는 물건이라는 뜻을 그대로 원형을 밝혀서 적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표기법이 섞여 있는 거구나. 꼬지 그럼 모르니까 책을 꽂다 할 때의 원래 그 꽃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책꽂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표기법이 총 2개구나. 요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꽃이 아름답다는 게 이 사람은 닭꼬치를 되게 좋아하나 봐. 닭꼬치만 봐도 아름답대 라고 하는지 아니면 나 꽃 진짜 부끄럽네. 좋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면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플라워라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제1원칙.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싶었어요. 근데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밝혀 적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얘네들의 이름도 있어, 얘들아. 표음주의. 우리의 표기는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게 표음주의. 아니다. 원래 의미를 따라간다 하는 게 표의주의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냥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학습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의주의로 써야 되는데 표음주의로 써버린 그지 같은 글씨들이 여기 좀 있을 거예요. 혹은 표음주의로 써야 되는데 표의주기하고 있는 이상한 애가 있을 거예요. 이상한 단어 찾아가지고 올바르게 좀 고쳐보세요. 여기 있는 벽화, 포스터 뭐 이런 거에서 이상한 놈들 찾아서 수정해주세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누구 고쳐줘야 돼? 겉이 뭐야? 또, 좋은 또, 넣고 또, 떡볶이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거야. 근데 발음할 때 조흔 이렇게 안 하고 조은이라고 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히읗은 발음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만약에 히읗이 발음이 다 안 되는 애라면 얘도 히읗을 놓고 해서 얘도 히읗을 만약에 발음을 안 한다고 쳐? 그러면 노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 생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발음하고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따가 규범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깡패 드세요. 우리말을 표기하는 표기 원칙입니다. 첫 번째,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 두 번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충칙의 1장 제1항입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십시오. 이거는 몇 조 몇 항에 중간에 어떤 글자 들어가는지 빈칸까지 풀어가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매년 내학기 출제됩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규범화되어서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쓰면서 왜 이렇게 읽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 위해 발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규범으로 먼저 안 보고 학습 활동으로 먼저 볼 거예요. 하나씩 보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얘. 발. 얘는? 낮다 낮다? 나 밑에 받침 뭐야? 상시오 쌍시옷으로 읽어요, 읽을 때도. 낮? 디귿 왜 디귿으로 읽어요? 그게 뭐야? 그냥 시옷으로 읽나요? 얘 좀 있잖아? 지금 형광등 한번 들어볼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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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말이야. 그러니까, 받침이 디귿일 때, 시옷일 때, 치으실 때, 지으실 때, 티으실 때, 쌍시옷일 때, 말이야. 얘네 싹 다 발음 뭘로 써줘야 돼? 디귿 왜야?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발음하라고 써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자도 만들 때도 그랬지만 발음 관련한 것도 다 적혀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체계가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발음할 때의 모양새를 보니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사실은 말이지 중세국어로 들어가면요. 지금은 어떻게 읽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 왜? 영상자료나 음성자료가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시옷 받침이랑 디귿 받침은 발음의 구분이 됐대. 발음할 때 받침자리에 시옷 있는 거랑 디귿 있는 거랑은 구분을 했대.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그냥 싹 다 디귿으로 통합이 된 거야.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실제 발음이잖아. 소리 나는 대로. 그치? 그것을 우리가 규범으로 통일시켜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런 거. 얘 어떻게 읽어요? 삽. 얘는 숲. 둘 다 비읍이죠. 아하, 비읍이나 피읍이나 둘 다? 왜 우리가 숲 하고 밝혀 읽지 않잖아. 그렇군. 나 또 특이한 거 하나 더 발견했어. 얘들아, 얘도 기억이고 얘도 기억인데? 봤어? 키읔도 기억인 거 봤어? 아, 그럼 또 다른 규범은 뭐라는 거야? 기억이든 키읔이든 쌍기역이든 전부 다 기억으로 발음하라는 거구나. 자, 마저 또 채워볼게요. 아는 발음 어떻게 해요? 안. 감. 강. 굿. 얘는 뭐 있는 그대로네. 표기랑 발음이랑 뭐 다르지 않네. 근데 나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 얘는 어떻게 발음해? 그럼 받침 뭐야? 디귿. 받침 자리에는 쌍시옷이 올 수가 없고요. 무조건. 그쵸? 아, 뭐야. 그럼 키읔도 디귿 발음이야? 아니, 맞잖아. 읽어봐봐. 그치.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알겠어. 일단 기역, 쌍기역, 키읔은 기역이야. 그 다음에 안, 니은은 어떻게 읽어? 니은. 그리고 아까 묶었던 거. 뭐, 낫, 또 뭐 있었어? 방금 뭐였지? 엄청 많네. 얘네 다 뭘로 읽는다? 디귿. 근데 나 밑에 디귿 받침이 있는 건 어떤 단어로 쓰여요? 근데 표기를 그렇게 했을 때 읽고 안 읽고에 대한 얘기니까 실제 사용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읽을 수 있는 글자. 그 다음 달. 리을 받침 어떻게 읽는다고? 리을. 감. 미음. 습사. 비읍. 이음. 모. 자, 글씨가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이 싹 다 이 7가지 받침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이냐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말은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음절에. 음절이 뭔지는 알지? 음절이 뭐예요? 한 글자. 한 글자라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마디예감이라고 그랬어. 그게 한 번에 몇 글자밖에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글자밖에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글자 수와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통틀어서 받침의 대표음이라고 불러요. 왜? 이딴 애들까지 싹 다 대표해가지고 불러주는,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용어를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받침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게 7가지밖에 없고 이런 걸 몰라도 우리는 15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발음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왜일까에 대해서 정리할 뿐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됐지? 알고 보니 7개였고 이 7개가 나머지 자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구나. 땡. 자, 여기까지 알면 인생이 얼마나 심플하겠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온갖 겁을 줘가면서 얘들아 규범 읽기 전에 형태소 마스터 해야 된다. 이딴 말 안 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라면 이 옷이라는 글자는요. 이 시옷 받침을 뭘로 바꿔줘야 돼? 발음으로? 아싸. 그럼 얘들아, 얘도 읽어봐. 얘는 옷이야? 옷이 왜 옷이야? 아까 전에 시옷은 발음이 안 된다며? 이유이 있어. 뒤에 이응이 있어서예요? 그럼 얘도 한번 얘는 옷이에요? 옷이에. 왜 옷이야? 방금 전에 뒤에 이응이 있으면 옷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 얘네가 왜 그런지를 보자는 거지. 얘는 또 다시 똑같아요. 옷차림. 옷차람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는 발음의 규범을 크게 2가지로 나눌 거니까 4페이지 밑에다가 표준 발음 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용어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말은요, 여러분, 받침 자리에서 발음할 때, 얘 지금 받침 기준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용어가 나올 거냐면, 1번, 어말, 또는 자음 앞,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그리고 2번째는 모음 앞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물론 뭐 중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 소합 이런 말이 추가될 수는 있어요. 넓게 보면 이 2가지예요, 여러분. 받침이 발음되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시잖아. 어말이 뭔지는 알아야지. 어말은요, 뒤에 다른 글자 더 오지 않는 단어의 말,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글자로 더 이상 뒤에 말이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경우, 옷, 이런 경우. 뒤에 아무 글자도 없잖아. 자, 혹은 자음이 앞에 오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대표음으로 발음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느다란 물방울 이거 하면 돼요. 안 어렵죠? 자, 근데 모음 앞에 올 때는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이 모음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꽈주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아니,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요, 여러분, 초성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음으로 여기 비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초성이 이음으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옷이 예쁘다처럼 얘들아, 옷이 예쁘다의 이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그렇지, 이걸 알아야 돼서 형태소부터 우리가 다시 한 거야, 얘들아. 형식 형태소가 오면요, 대표음으로 안 바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연음시켜요. 연음은요, 연결해서 발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질 형태소 옷 위 할 때 얘들아, 위도 초성 이음이잖아. 그치? 근데 위는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 위인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있지. 자, 그럼 얘한테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2단계를 거쳐야 돼. 1. 대표음으로 일단 받고 2. 그 다음 연음을. 이 차이예요.
이해가 됐어? 자, 이걸 외우는 게 처음에 빡세. 근데 얘들아, 이렇게 기억해봐. 이사가 친구가 너 지금 당장 1층으로 내려오래. 잠깐 집 앞에. 너 자전거 열쇠 떨어뜨렸대. 그래서 지금 집에 이렇게 주말에 집에 혼자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여기 막 아까 엽떡 국물 튀고 막 이랬는데 친구가 잠깐 자전거 열쇠만 준대. 그러면 그때부터 샤워하고 머리에 왁스 바르고 그 로션 다시 바르고 네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입고 나가니? 당연히 아니지. 무슨 소리야. 집에서 머리 안 감았을 때 모자라도 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 내가 친구를 위해 정수리 냄새를 안 풍기겠다는데. 그잖아. 여러분, 형식분인 사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봐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엽떡국물 묻은 티 입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건 나가야지. 내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이해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분하고 나갈 때는 대표님 모시고 나간다. 대표님 같이 나가시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 혼자 찌들고 나와도 상관없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이해가 되죠. 자, 이 옷이라는 얘가 바로 무슨 상태야? 이어지는 말 없이 받침으로 끝나는 즉 어말 상태인 거야. 어말 상태는 대표음으로 발음해야지. 자음 앞에서도 이유 없어요. 대표음으로 발음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말에서는 끝소리에 대표음만 발음이 되니까 그잖아. 자, 근데 잠깐만 형식적인 애가 왔네. 나 이거 대표님하고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나가면 된다. 안녕, 난 시옷이야. 어쩌라고. 싫으면 나가든가. 반면에 의미 있는 사람이랑 나가면 뭐 해야 된다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같이 좀 가주시죠. 라고 격식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질문 받을까봐 미리 적어드립니다. 자음으로 시작한다. 자음이라는 거 가나다라 이런 애들이 자음이에요. 네.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초성 이음으로 되어 있고 이, 야, 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야, 어여, 오요 이런 애들. 제가 이전에 실제로 4주 동안 수업을 그렇게 했는데 직전 수업에서 저한테 근데 모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 학생을 보고 제가 정말 하늘까지 튀어오르는 줄 알았어요. 혹시 몰라서 적어드립니다. 얘들아 모르면 질문을 해. 5주 차에 질문하는 것보다 2주 차에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듣는 게 낫잖아. 그지?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소리 값으로 발음되는데 필요하다라는 건 내 소리를 유지하는 말로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간다라는 거니까 조건 첫 번째는 이어지는 말이 어말 자음 앞이야 모음 앞이야. 정말 자음아. 제 소리 값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원래 가진 표기 그대로 발음되는 건 뭐라고?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의 앞에서 뭐 해야 돼? 그 모음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요. 자,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다가 순서대로 발음 좀 써보세요. 오른쪽에다 그냥 쓰시면 돼요.
오늘 날씨 어때? 시원해? 시원. 덥다고? 바람 좀 불어볼게. 바람 없어. 바람이 엄청 분다고 이야기하는 쪽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쪽이 공존하는 이 강의실. 오, 먼지. 뭐야? 뭐임? 먼지 심해? 여기도 열까? 밀어봐. 여기 이렇게 경치가 좋았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으셨죠?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얘 어떻게 해야 돼? 이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면 돼. 칠, 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넘어가는 걸 연결해서 발음한다 해서 연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그럼 이제부터 연음인지 아닌지만 물어볼게요. 얘 연음해, 안 해? 해요. 왜? 애는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그렇지. 엄마, 나 부엌에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얘기해? 잠깐만, 나 부엌에 갔다 올게. 이렇게? 아, 부엌에라고 안 해요? 훌륭합니다. 표준 발음을 쓰고 계시는군요. 자, 반면에 안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안. 자, 그러면 이때는 대표님이랑 같이 가라고요. 근데 궁금한 거 있지 않니, 얘들아? 얘네 지금 한 단어야? 한 단어가 아닌데 왜 발음을 이렇게 해? 왜 발음에 영향을 미쳐? 아니, 마치 한 단어처럼 하나의 단어는 아니지만 얘네가 한 묶음처럼 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묶음으로 쓰일 때는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또 해요. 또. 음운 변동이라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발음 왜 달라지는지까지 그 원리 원칙까지 외우는 거 나와요. 그때 가면 또 이걸 해. 띄어쓰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여기까지 보고서 볼게요. 자, 밭을, 밭을 연음해야지. 밭아래, 바다래. 자, 밭을, 얘들아, 아래는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 있으니까 바다래. 꽃이. 너네 오목교역에 있는 역 안에 꽃가게 이름 알아? 그 뭐예요, 꽃가게 이름이?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프랜차이즈인가 봐요. 여기저기 있거든요. 지하철역 이런 데 있는 꽃가게 이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옆에 꽃 펴있으면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 와, 저기 꽃이다 그런다고? 사람들은 다 꽃이다 그래요. 야, 꽃이 피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잘못된 발음인데 마치 내가 꽃으로 너를 꽃이다. 와, 저기 꽃이다. 이것을 발음의 어떤 언어 유희로 쓰고 싶었나 본데 애초에 발음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나 그래서 이 집에서 꽃 사본 적 한 번도 없어. 옛날에 갈무리에서 꽃이 급하게 꽃다발이 필요했는데 내가 오목교역으로 나오고 있었거든? 근데 여긴 지나갔어. 그리고 저기 하이페리온에서 샀어. 여러분 하이페리온 꽃가게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꽃이다가 유혹하는 꽃이라는 거 방금 알았어요. 그런 의미로 아마 쓴 것 같아. 몰라, 뭐 나도 뭐 창업자에게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기에 굳이 꽃이다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네. 밭을 이런 발음하지 않아요? 왜 밭을이죠? 치읓은 어디서 나왔죠? 치읓이 생기면서 티읕을 먹었나요? 근데 정말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야. 밭을 이런 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잘못 발음하는 게 굳어진 거.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뭐 언젠가 배우긴 할 건데 규범에 있어가지고.
얘는 받치예요. 네. 이게 국의 음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기는 할 거지만 우리 말에서 발음을 할 때 중요한 건 편리도 해야 돼. 발음의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야. 경제성이나. 근데 경제적이고 편리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발음하는 데랑 발음하는 데를 잘 봐봐. 트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 있어? 혀 끝이 어디 닿아야 돼? 입 천장에 닿아요? 트 발음할 때? 그치, 윗잇몸까지 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발음할 때 이가 여러분 고모음이어가지고 혀를 생각보다 위로 많이 당겨야 돼요. 어차피. 미안해, 녹음하는데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이모음을 발음할 때 우리 이모음이 고모음인 건 다 알잖아. 단모음 세개표 다 했잖아. 정규하면서. 그래서 입천장 가까이 혀가 붙어야 되는데 먼지가 또 생겼어? 근데 봐봐, 혀 끝이 앞으로 쭉 빠져있다가 이걸 다시 잇몸으로 떼려고 하니까 그 입천장까지 가까이 올리려고 하니까 또 뭐라고 생각한 거야? 경제적이지 못한데?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치 발음은 어디서 나요? 혓바닥이 어디 붙어요? 치랑 지랑 똑같아. 자자 해봐. 자자. 자자자 해봐. 자자자. 혀 어떻게 돼 있어? 여린님 천장? 오? 아니 너무 님들 세니 천장이구나. 아씨 나 또 얼굴 못 그리네 잠깐만. 자. 자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봐봐 이 할 때는 고모음으로 가고 드 할 때는 여길 쳐야 돼. 여기가 드트 자리야. 근데 우리가 지치 발음할 때는요 혀 바닥이 이 천장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장 쪽에 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천장으로 이동하는 거랑 여기서 그냥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치하고 여기서 발음 나는 거랑 봤을 때 혀를 많이 안 움직이는 게 경제적이잖아. 그래서 이모음을 발음할 때만 그렇게 해요. 이모음일 때만. 단모음이 얘기도 하면 좋은데 뭐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일단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다 뭐다? 있는 그대로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옷은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 민서야. 질문이에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뭐냐? 거? 이거 디귿으로 바꿔줬죠, 여러분? 여기는 바보같이 받침은 시옷으로 유지하고 있는 바보 사람 없죠? 겉옷을까지 한 거 아니었어요, 밑줄? 해도 돼. 얘를 을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더도 그치. 왜냐면 을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자, 반면에 허두슴. 얘는 왜 허두슴이에요? 웃음의 의미가 있어서. 그치. 웃음은 의미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시옷을 뭘로 바꿔준 거야? 1차로. 그치. 대표음인 헛으로 바꿔준 거야. 그리고 얘 형태였는데 자 얘를 갖다가 최종으로 넘길 때 허두 하면서 얘도 지금 디귿으로 바꿀까 보니까 음이라는 애는 혼자서는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고 형광펜 들어봐 얘들아. 내신에 맨날 나오는 예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줄 것. 자, 우리는 뒷페이지로 넘겨서 격받침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아이나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받침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첫 번째는 헛받침. 어머, 두 개만 있으면 안 되지. 세 가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쌍받침. 세 번째가 격받침이거든요. 시은이네는 거의 뭐 필이 안 보이겠는데 보이니?
아니 내가 이렇게 써있어. 사각지대일까봐. 괜찮아요. 자, 콧받침은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애들이야. 기역, 디귿, 리을 이런 애들 있죠? 자, 쌍받침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애들. 선생님, 이란성 쌍둥이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누구 볼 때, 야, 니네 진짜 쌍둥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다는 뜻이야. 어머, 너네 이란성 같다. 이런 뜻이야. 똑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쌍둥이라고 하잖아. 그치? 한 쌍, 두 쌍, 이렇게. 자, 그래서 쌍받침이라는 건 쌍시옷, 쌍기역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더 있지 않아? 걔네들은 다 죽었어요. 왜 여기 못 들어갈까? 아, 받침으로 못 써서. 당연하지, 얘들아. 쌍비읍 받침으로 쓰는 거 본 적 있어? 쌍디귿은. 그래서 쌍자음과 쌍받침을 잘 기억하세요. 쌍자음은 니네가 아는 끄뜨끄스츠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은 서로 다른 애들.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비읍, 시옷, 니은, 지읒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카운트를 할 때도요, 여러분. 얘는요, 하나의 자음이고요. 얘는 자음 두 개로 봐요. 서로 다른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자음이나 쌍받침은 하나의 자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음으로 바꿔 발음한다. 왜냐면 얘도 하나니까. 쌍기역은 기역으로 바꾸잖아. 얘는 체인지가 됐네. 교체라고 얘기하고 얘네 중에 하나 말하면 우리 달고기 먹어, 닭고기 먹어, 얘들아? 닭고기 먹지. 그럼 리을은 발음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리을이 탈락했다 그래. 교체됐다고 안 그러고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 용어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이번엔 겹받침 얘기를 먼저 좀 해보지. 여러분 우리말의 받침 자리에는 두 개 이상의 소리가 동시에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전에 받침 자리에 뭐밖에 소리 안 난다 그랬어. 가느다란 물방울 7개밖에 소리 안 난다 그랬잖아. 한 번 발음할 때는 하나의 받침만 소리 나. 그러니까 님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냐고요. 야, 니네 집 진짜 넓다 이거잖아. 넓다. 세상에 넓다가 어딨냐고요. 넓다라고요. 자, 기역 시옷은 기역만 발음해야 돼요. 내 목, 내 목. 얘 어때? 리을티읕. 할고 같아? 합고 같아? 할. 얘는 할로 발음해. 리을티읕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 기역. 리을 미음의 대표음은 미음. 미음입니다. 리을 피읍은요? 피읍. 비읍입니다. 피읍은 발음이 안 되죠. 비읍 시옷의 발음은 비읍. 그렇지.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자음들 중에 대표적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이 얘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대표음이라고 해. 왜? 둘 중에 대표가 누구야? 접니다. 네, 여러분 얘가 왜 빡세냐면요. 예외가 있어요. 얘는요. 자음마다 예외가 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대표음은 기억이 맞아요. 달고기 안 먹고 닭고기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리을 기억이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야 읽다.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기억이니까 읽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고예요. 읽고. 기억을 만나면 리을로 봐요. 왜요? 왜는 없어. 외워야 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선생님 왜 have의 과거형이 had예요? 외워. 몰라. 그런 거야. 그냥 이유는 없어. 또 리을 비음의 대표음은 여러분 여덜살이에요. 여덥살이에요. 8살. 그렇지. 얘의 대표음이 리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는요.
바 밑에서는 무조건 비읍이에요. 발을 밟다, 발을 밟고예요. 하지만 늘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내가 모든 발음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밟고, 밟다, 읽고, 혹은 다. 이렇게 어말 쓰는 자음학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모음에서는 또 달라요. 모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발 봤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앉아. 앉아. 얘는요? 밟은. 그렇지. 결국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겹받침에 뒤자음을 어차피 한 자리만 약간 원룸이야. 원룸 얘들아. 초성 자리도 원룸이고 받침 자리도 원룸이니까 여기 2명 되면 한 명은 방을 빼야 되는 거야. 근데 방을 뺄 때요. 야 잠깐만 여기 지금 차인데 담보야. 오 뒤에 기억이야. 나 못 가. 저기 빈자리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야 한 명 빠져. 그냥 너 사라져. 하는 거고 야야야 저기 빈 방 있다. 그러면 뒷방 주면 되잖아. 그럼 가기 편한 애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얘가 바로 뭐 되는 거야? 연음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리을 기억이랑 기억 합치면 리을을 말했잖아요. 응. 근데 닭고기 할 때는 리을 기억이랑 기억 근데 달고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 방금 전에 내가 읽고 말고 라고 말했을 때는 얘는 여전히 품사가 뭐예요? 막다는 품사가 뭐야? 책을 읽다는. 그러니까 얘는 저 도합 뭐야? 용언끼리죠.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나 아직 규범이 안 나와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길어질까봐 말을 안 했는데 너무 좋은 질문. 용언 어간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봐봐 닭고기는요 용언이에요? 아니요. 고기도 체언이죠. 명사죠. 닭도 체언이죠. 명사죠. 그래서 체언끼리 만났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너무 훌륭한 질문이라 감동적. 역시 결성 영상은 토요일 2시에 찍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을 덜더. 번이랑 밥이라고 했죠. 리을 비읍 때밥 밑에서는 밥단이었어. 이거 말고도 얘들아 2개 혹은 선생님에 따라 3개의 단어에서는 너 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널로 읽지 않는 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뭐 넋둥글다, 넋둥그렇다 뭐 이거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규범 가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 리을 기억의 대표음이죠. 얘는 그렇지 용언인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간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훌륭해서 약간 감동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자음, 받침 이런 얘기를 연락에 했으면 모음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58분이네? 진짜 잠깐 쉬었다가 한번 모음까지 한번 봅시다. 쉬십시오. 5분까지예요? 아니면 정각까지? 아